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마디 하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금쪽이들이 아니에요. 예. 물론 금쪽이들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고 선생님들을 마음고생시키고 난감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름 아닌 잘하는 척 하는 아이들입니다. 잘하는 척.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척, 아니면 자신이 잘하고 있는 척, 아니면 본인이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느낌? 아니면 본인은 본인 자신을 너무 아는데 그 학생들의 부모가 우리 아이의 실력이 이만큼은 될 것이다. 애의 실력은 밑바닥인데 부모들은 이만큼 될 것이다 하는 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모들이 이렇게 학생도 자기 자신을 착각을 하고 부모도 착각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어렸을 때서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졸업하고서도 큰 대형 학원을 줄기차게 보낸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면 진짜 엄마들도 돈 들인 게 있고 이러니까 얘가 이 정도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대형 학원들의 마케팅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려워 보이는 올 영어로 되어 있는 이런 거, 원서 이런 거를 이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그런 책을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띈 것도 아니고, 그런 책 중에서 좀 쉬운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선생님이 억지로 끌고 가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갔던 이런 학생들은 정말 본인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면은 그 부모님도 자식이 잘하는 줄 안단 말이야. 돈을 그만큼 들였으니까.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 그런데 여태까지 부모가 그렇게 그냥 뒷바라지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부모 앞에서 이렇게 표출을 못하는 거지. 나 사실은 이것도 몰라요. 이런 걸 말을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끌고 오고 오는 거야.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뭐냐면 실시간으로 교실에서 푸는 건 정말 못 풀어. 다 틀려. 실시간으로 선생님 눈 앞에서 푸는 건 다 틀려. 이해도 못하고 다 틀려. 뭐가 뭔지 몰라.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 대형 학원의 특징. 숙제를 엄청 내준다. 숙제를 많이 내준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숙제는 다 해와. 숙제는 다 해오고 숙제 해온 건 다 맞아. 그럼 선생님이 칭찬해. 아우, 어떻게 이렇게 숙제를 다 맞았네요. 이러면서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노련한 선생이 아닌 경우는 정말 착각을 해. 걔가 공부를 잘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그런 애들이 언제 뽀롱이 나서 망하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요즘에 1학년 때도 1학년 1학기 때 시험도 안 보고 2학년이나 가서 시험 보는 데도 있고 1학년 2학기 때 시험 보는 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학교나 가서야 그제서야 아는 거지. 얘 영어 실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밑에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그런 학생들은 정말 숙제 잘해옵니다. 숙제 잘해오고 숙제 해온 거 매겨보면 다 100점이야. 다 맞았어. 뻔하지 뻔하지. 요즘에 답지 찾기가 얼마나 쉽냐. 그리고 답지 없어도 돼. 그냥
인터넷으로 뭐 챗 GPT 돌려가면서 하면 답 찾기는 정말 옛날처럼 어렵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숙제를 내주면, 그 숙제를 아무리 많이 내줘도 그거 지가 하는 거 아니잖아. 챗 GPT가 하는 거니까 다 맞아오지. 그러니까 그 왜 학원을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걸 인정을 못해. 인정을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은 자신이 알잖아. 그런데 그거를 부모한테 말을 못해. 그런데 이런 종류의 학생들의 부모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성공하게 보이는, 인텔리스러워 보이는 이런 부모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모들을 이렇게 보면요, 공부를 잘해서 거기까지 간 게 아니야. 백으로 갔든 뭐로 갔든 그건 공부가 아닌 거야. 공부는 아니야. 공부는 아니야. 그냥 백으로 갔든 연줄로 갔든 어떻게 해서 갔어, 그 위치에. 그래서 그 부모도 컴플렉스가 있는 거지. 배우는 데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을 표출을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뭐 요런 거? 그런 거야.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얘도 좀 인텔리스럽게 좀 레벨이 있어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 좀 하고 싶어. 그래서 남들 다 간다는 뭐 그런데 다 보내고 막 그래. 근데 애가 안 따라주는 거지. 왜? 누구 닮아서? 부모님 닮아서. 핏줄이 어디 갑니까? 다 부모님 닮죠. 아무튼 그래서 그 허심탄회하게 사실 이렇습니다. 얘 죽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선생이 어떻게 이끌고 갈 건데, 그만두는 그날까지도 아는 척, 잘하는 척, 그냥 척척척 하다 그냥 가는 거죠. 그렇지만 노련한 선생님들이 이런 걸 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숙제를 좀 줄이고 학원에 와서 하는 걸 좀 더 시키고, 이렇게, 그렇다고 막 너무 베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는 못하지. 또 선생님도 또 그렇게까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눈치를 깐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이 눈치를 깠다는 걸 또 이 학생은 이해를 못하지. 그 부모도 이해를 못하지. 그래서 부모는 생각을 하지. 얘 숙제해온 거는 다 잘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신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진짜 못 배워서, 어렸을 때 못 배워서, 배움이 짧아서, 아니면 배움이 느려서, 아니면 배움이 늦어서 이거밖에 못합니다. 선생님 저 좀 이끌어주세요. 이런 애들은 이끄는 대로 발전을 해가. 그래서 결국은 막 이런 거 있잖아. 4학년 때 파닉스 시작하고 뭐 이런 애인데도 기본적인 머리는 있고 자기가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하고 선생을 전적으로 신임하는 이런 애들은 4학년 때 파닉스 배워도 쫙쫙쫙쫙 올라갑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공부 못해 보이는데 나중에 성공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은 진실함이 있다. 진실함. 그리고 선생을 100% 믿어주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걔를 가르치는 선생도 좀 진실하게 그리고 노련한 이런 선생이 있다. 그러면 걔를 이끌어준다. 그런데 선생이 아무리 잘나고 노련하고 해도 거짓말 하는 데는 당해낼 재주가 없다. 애가 거짓말하고 부모가 인척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정말 어떻게 얘를 이끌어낼 재주가 없다. 예, 요런.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을 정말 난감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는 금쪽이들이 아니에요. 금쪽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알고 있고 부모가 그걸 알고 있고, 선생님 제 아이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제 아이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선생님을 신임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금쪽이라도 가르친다. 선생들이. 그런데 진짜 거짓말하고
사사 껌껌 거짓말하고 또 부모는 왜 우리 아이를 그런 색안경을 쓰고 보냐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전혀 진실함이 없을 때 전혀 진실함이 없고 자기가 밑바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간다면 정말 끝까지 힘들어진다. 예, 요런 류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